그래서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인테리어 풍수나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요즘 다 침대 생활 하시죠? 침대 생활 하는데 자, 여기 문이 있고 침대를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문과 대각선 방향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지금 독일의 어느 풍서적을 제가 스캔받아 올려놓기 때문에 독일어 하는 사람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이게 죽은 자의 침대 배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적인 침대 배치입니다. 근데 왜 이걸 죽은 자의 침대 배치고 여기는 이상적인 침대 배치냐. 근데 아마 이 말 듣고 여러분 가슴이 찰랑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문이 있고 침대를 이렇게 마주놓는 것을 죽은 자의 침대 배치라고 했는데 풍수가 원래 중국에서 맨 처음 맹아가 싹 터서 각 나라로 동아시아 가면서 그 나라에 맞게 이제 변형된 겁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바탕은 중국에서 출발한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문을 열어놓는답니다. 그러면 혼이 혼이 빨리 날아가라고. 그래서 이걸 죽은 자의 침대 배치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독일의 유학 시절에 독일 친구들한테 기숙사에서 물어봤어. 야, 이게 왜 이게 나쁘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거 빼고. 그랬더니 이게 심리상 불안하다. 이건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결국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특히 부모님이나 안방은 이와 같은 게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에 뭐가 있죠? 장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혼수의 1호가 특히 여자들 뭡니까? 장롱이죠. 우리는 특히 장롱 문화가 있어요. 장롱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받쳐놓으면 여기다 받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걸리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서 장롱이 중요해요? 침대가 중요해요? 하루에 생활의 4분의 1, 3분의 1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쾌적하게 숙면을 취하고 그 이튿날 더 좋은 기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장롱이 필요할까? 침대가 필요할까? 침대죠. 그럼 장롱 빼야겠죠? 장롱보다 더 비싼 차들, 몇 천만 원 차도 길거리에 세우죠? 그러면 장롱은 어떻게 돼? 빼서 여기 갔으면 옷방으로 따로 옮겨놓고 침대를 좀 더 쾌적한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30대나 40대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 장롱이라는 게 특이한 문화예요. 좀 뭐랄까 품격 있는 장롱 딱 받쳐놓고 이렇게 안방을 꾸미고 싶어 하세요. 뭐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침대 생활이 젊은 사람들한테 좋지만 나이 든 분들한테는 뜨끈뜨끈한 온도나 이런 게 더 좋죠. 그러면 장롱을 좀 품격 있게 얻다가 여기다가 딱 해놓고 침대를 빼고 요즘 보료 있죠. 여러분 연속기 보면 가끔 보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보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걸 딱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그 어떤 침대 배치도 다를 수 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특히 인테리어 풍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침대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 방향으로 놓아라.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 변기는 어떻게 해라? 왜 닫을까요? 아까 러시아의 그 풍서지 부분에 닫아 있는데 풍수는 땅을 어떻게 봤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죠. 그러면 생명체는 입이 있고 항문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의 변기가 뭐냐? 항문으로 봐요. 여러분들 항문조이기 운동, 독일의 케겔이라는 사람이 케겔요법, 여성 비조이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항문조이기 운동이거든요. 항문에 힘주면 배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서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열어놓으면 여기에 기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이거 뭐가 있죠? 물이 있죠? 물이 빠져나간다. 물은 재물이라 말씀드렸죠?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합리주의 또는 물질 만능인 서양인들이 더 이건 잘 따져요. 이걸 닫아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실 변기 뚜껑은 닫아놓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현관, 이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이 있겠죠. 아니면 회사의 경우는 정문이죠. 이 문은 뭡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풍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가 드나드는 통로예요, 기가. 기가 뭐냐? 그래서 미신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에너지 흐름이라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러면 이게 좋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이 건강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나쁜 기운이 들어가면 이게 병든 건물이 되는 것이죠. 또 병든 건물, 증후군,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현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밝게 해라. 어떻게? 특히 어린 자녀들, 이제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 애들이 집에 오면 캄캄하지. 물론 자동 센서에서 켜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낮에 어린아이들 위해서는 여기를 항상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게 얼굴이거든요. 얼굴. 제가 대학에서 교양만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1학년, 2학년을 많이 가르칩니다. 1학년, 2학년을 많이 가르치는데 3월달에 개학했을 때 고등학교 가르쳐 보거나 애들은 얼굴 그대로가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이야. 근데 이제 9월달 개강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콧대가 높아졌거나 눈에가 이상이 있거나 뭐 합니다. 뭐 이렇게 쳐다봐. 너 콧대 올렸지? 그런데 이 코는 관상에서 돈을 긁어오는 것으로 봐요. 돈을. 그러니까 코를 뭐 예쁘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입은 긁어온 돈을 담는 것으로 봐요. 돈을. 웃어야 담죠. 찡그리면 돈이 새죠. 그래서 이 현관은 특히 각별하게 조심하라. 관리를 해라. 깔끔하게 깨끗하게 밝게. 그게 바로 웃는 얼굴에 소문 맞먹는 똑같은 것이다. 사람이 웃어야 더 많은 복들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관을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개 여러분들 TV가 거실에 있죠. 거실에. 자, 연속국에서 우리가 보는 그것은 아마 촬영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혀 풍속가 안 맞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뒤쪽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TV가 이쪽에 있으면 소파가 이쪽에 놓여지겠죠. 그럼 어떻게 대각선이 되죠. 이렇게. 그죠? 반면에 TV를 이쪽에 놓으면 소파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현관과 어떻게 현관을 등을 주고 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파를 대각선으로 현관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현관과 등을 지는 것 쪽에 어떤 것이 좋은가? 바로 이렇게 소파가 현관을 바라보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좋은 배치로 봅니다. 왜? 저렇게 하면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조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누가 많이 앉아 있습니까? 주부들이 이 집의 주인 의식을 갖게 되죠. 항상 등을 돌아보면은 항상 거기서 뭔가 주인 의식이 아닌 뭔가 약간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실은 소파 배치를 하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되겠고,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배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요즘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아예 애당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거실은 누가 만나는 곳입니까? 가족들이 다 만나는 곳이잖아요. 또 외부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만나죠. 옛날 시골에서는 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방에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대충 마당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사랑방이자 마당입니다. 옛날은. 그러면 어떻게 돼? 마당 깨끗하게 해야죠. 비워야죠. 마찬가지로 거실은 밝고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은 그 분위기가 쾌적하고 온화한 분위기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거실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수석, 분재, 양주병, 골프제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됩니다. 강한 기운이 살기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안이 뭐 이제 군인이나 경찰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무인의 기운을 키워야겠다 해서 사나운 호랑이, 독수리 이런 그림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추상화를 그려놓습니다. 추상화는 어떠돼요? 조명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죠. 항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금이나 맹수는 싸납기도 하거니와 자손의 번창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인 피해라. 항상 여기는 그래서 편안한 거, 산수화, 정물화, 꽃 중에서도 좀 뭐랄까 복스러운 것 이런 그림이 좋다. 그래야 편안한 가지고 화목한 기운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오히려 유럽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 더 많이 저걸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녀 공부방. 아마 여러분들 가장 부모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자기보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근데 풍수적 이상적인 공간 배치를 해가지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나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 만듦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책상과 침대가 있겠죠. 요즘은 다 침대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책상이 중요할까요? 침대가 중요할까요? 근데 대개 자녀 공부방은 작아. 그죠? 두 개가 다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침대 빼도 상관없어요. 잠 앉아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책상을 좀 더 편안한 공간 배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대개 자녀 공부방 여기 창문이 하나 가운데 딱 뚫려 있습니다. 이 앞에 딱 이렇게 놔. 근데 이 문과
창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은 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봐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한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책상 배치를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원론적인 그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간 배치인데 여기